김경진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증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셨죠? 네. 증인 재직 시절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홍경식 수석이었고 다음에 김영한 수석 그리고 나올 무렵에 우병우 수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곽상도 수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곽상도 수석은 제가 실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한 비망록 얘기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죠? 네, 일부 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 비망록에 사진 찍힌 화면들이 여러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한 비망록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작성 안 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비망록을 직접 본 일이 없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론을 위해서 이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필적과 그 비망록의 필적을 대조해 보면 누가 작성했는지는 바로 몇 시간 내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저기 10월 27일자 화면입니다. 세월호 시신 인양 부분. 그 다음 페이지. 기자분들 조금만 좀 고개를 숙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기춘 실장님. 네. 김기춘 증인. 저기 보면 맨 왼쪽 끝에 한자로 장이라고 돼 있고 동글뱅이 표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게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은 장이라고 표시하고 동글뱅이가 쳐져 있고 대통령의 지시를 민정수석이 적은 것은 령이라고 하고 동글뱅이가 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부분은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 증인의 지시를 김영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는데 2014년 10월 27일자입니다. 세월호 인양, 시신 인양 X, 정부 책임 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원님, 이 비망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실장이 주재하는 수석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비망록이나 저런 메모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 회의는 일방적으로 무슨 모르시겠습니까? 실장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역사 앞에서 똑똑하십시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장이 얘기한 경우도 있고 자기 생각을 쓴 경우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시신 인양 안 된다.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그 내용을 김영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장부를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되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수장이 돼서 뱃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있는데 시신을 인양하면 안 된다. 시신을 인양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이 가중이 된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된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비서실장이 한 것처럼 기재한 그런 민정수석을 당신은 기용하고 그 사람과 당신은 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당시 해수부 장관하고 인양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긴밀히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네.
저도 자식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부터 1분 47초를 드릴 테니까 하느님 앞에서 국민 앞에 1분 47초간 얘기를 해보십시오. 예, 김기춘 정인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 데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시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송 중계 관계로 우리 김경진 위원께서 이 소중한 신문 조사 시간을 이렇게 본인이 김기춘 정인께 진솔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추가로 하실 더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예. 황영철 의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직무를 보고 계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에 관해서 뭐 외고 국방하기 때문에 제가 네. 공식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저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공식 뭐 예, 일정은 일정은 다 압니다만은 예. 네. 자, 그 세월호 당일날에 대해서 지금 앞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식적인 일은 알 수 있으나 관저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 없다. 관저 내에서의 사사로운 일은 알지 못한다. 결국 김기춘 증인의 입에서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일날 관저에서 사사롭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께서 당일날 관저에서 무슨 일을 증인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월호 당일날 무엇을 했느냐의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있었고 직무를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무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비서실장은 그 직무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식적인 일은 알 수 있으나 관저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 없다. 결국 증인 입에서 관저에서 사사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관저도 올라가 보면은 집무하는 장소가 있고 주무시는 내실이 있는데 그 내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는 알지 못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증인께서는 세월호 당일날 직무를 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고 있었다면 비서실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내실에서든 어실에서든 사사로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대 여러 대통령님께서도 그 관저에서 일을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관저에서 일을 보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어쩐다든지 화장실에 가신다든지 하는 이런 사사로운 일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머리를 하셨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네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 유독 지금 머리를 했다는 거를 예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여기서 의원님들이 아까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차은택 증인은 예, 최순실 씨 소개로 당시 비서실장인 우리 김기춘 증인 만났다고 했죠? 그래서 청와대 가서 만났죠?
네, 최순실 씨가 김기춘 실장이 연락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김기춘 실장께서는 대통령께서 차은택을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네. 정말 우스운 사실이 하나 또 발견이 됩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결국은 최순실이 또 권력 1인자예요. 최순실이가 차은택에게 만나보라고 했던 것은 최순실이가 대통령한테 말을 해서 자, 차은택을 김 비서실장 만나게 하라 라고 요구를 했고 대통령은 또 그 말을 듣고 또 비서실장한테 차은택을 보낼 테니 만나라 했고 대통령은 다시 또 최순실한테 자, 비서실장한테 얘기했으니 차은택을 비서실장한테 보내라. 이렇게 지금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 실장께서, 증인께서 계속 최순실이 아닌 대통령께서 차은택을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죠. 차은택 씨를 오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결국 그 네. 상황은 최순실이가 대통령한테 차은택을 비서실장 만나보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상황은. 지금 상황대로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비망록의 필적을 대조해 보면 누가 작성했는지는 바로 몇 시간 내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저기 10월 27일자 화면입니다. 세월호 시신 인양 부분. 그 다음 페이지. 기자분들 조금만 좀 고개를 숙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기춘 실장님, 네. 김기춘 증인, 저기 보면 맨 왼쪽 끝에 한자로 장이라고 돼 있고 동글뱅이 표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게 비서실장이 지시한 김경진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증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셨죠? 네. 증인 재직 시절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홍경식 수석이었고 다음에 김영한 수석 그리고 나올 무렵에 우병우 수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곽상도 수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곽상도 수석은 제가 실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한 비망록 얘기 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실장이 주재하는 수석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비망록이나 뭐 저런 메모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 회의는 일방적으로 무슨 모르시겠습니까? 실장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 앞에서 똑똑하십시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장이 얘기한 경우도 있고 자기 생각을 쓴 시신이냐? 경우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시신 인양 안 된다. 것은 장이라고 표시하고 동글뱅이가 쳐져 있고 대통령의 지시를 민정수석이 적은 것은 명이라고 하고 동글뱅이가 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부분은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 증인의 지시를 김영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는데 2014년 10월 27일자입니다. 세월호 인양, 시신 인양 X, 정부 책임 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원님, 이 비망록이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죠. 네, 뭐 일부 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 비망록에 사진 찍힌 화면들이 여러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한 비망록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작성 안 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비망록을 직접 본 일이 없고요. 그래서 그걸 뭐 누가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론을 위해서 이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필적과